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5쪽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걸 살펴보면 우리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일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이고 실온에서 모두 고체, 또한 은백색 광택,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른 금속이었습니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 물과 잘 반응하며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도 잃고 또 수소기체도 물과 반응하여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또한 염기성 용액을 띈다고 배웠어요.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의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라고 배웠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이에 속했어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특유의 색깔을 띠고 있으며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그리고 수소와 잘 반응한다고 배웠습니다. 각각의 색깔이 노란색 그리고 젓갈색, 보라 색깔, 다양한 색깔을 띠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전자 배치, 원자의 구조와 그리고 원자 안에 들어가는 전자들이 어떻게 각각의 껍질에서 배치가 되어지는지, 그로 인해서 원소들이 어떤 주기성을 나타내는데 그 까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자는 그림과 같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같아요. 그러므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또 양성자의 수는 원자마다 다르며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자 번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의 수고 양성자의 수는 중성 상태에서의 전자의 수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우리 배워봅시다. 첫 번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우겠고 두 번째 각각의 전자 껍질 그리고 원자가 전자 그리고 전자가 배치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 주위로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원자핵에서 멀수록 높아져요. 각각의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들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는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와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리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전자 껍질에 원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해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소의 어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6인 그러한 원자 탄소를 가지고 한번 원자 모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가 6이면 곧 양성자의 수도 6개, 전자 수도 6개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전자 껍질에 전자를 배치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2개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까지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나머지 4개가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1주기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우리는 2주기라고 표현을 해요. 결과적으로 탄소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를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듯 원자과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이야기하고 같은 조개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1주기, 2주기, 3주기 1족부터 18족의 원소가 있는데 1족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는 하나, 2족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는 둘, 13, 14, 15, 16, 17족에 있는 각각의 각 족마다의 원자과 전자수는 3, 4, 5, 6, 7이 되겠어요. 다만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그럼 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의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요. 근데 18족 원소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 원소들입니다.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원소가 다가오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족 이후에 3족부터 12족은 뒤에서 동영상을 보겠지만은 3족부터 12족의 그러한 원소들은 주기율표의 맨 바깥 껍질 그 안쪽의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관계로 맨 바깥 껍질은 전자가 2개씩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동영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다가 18족 원소에서는 0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수소, 헬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0, 수소는 1, 리베, 붕탄, 질산, 플로린까지 3, 4, 5, 6, 7 그리고 네온에 이르러서는 0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갈수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전자를 염소가 갖고 그 다음 아르곤은 0개의 원자과 전자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커지다가 18족 원소에서는 0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표에 직접 전자를 배치해보고 원자 모형을 해석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각각 양성자수와 전자수 그리고 원자 모형을 그려보고 그리고 각각의 원자들의 주기가 몇 주기인지 또한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인지 기록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각각 양성자수, 전자수, 원자번호 우리 아까 배웠죠? 원자번호 이꼴 양성자수이며 양성자수 이꼴 중성 상태에서의 그 원자의 전자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의 주기는 껍질을 이야기하는 관계로 껍질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1주기, 2주기, 3주기까지 나와 있네요. 원자과 전자수는 수소 1개, 산소 6개, 네온은 맞아요. 0개예요. 8개가 아니라 마그네슘 2개, 염소 7개입니다. 이어서 주기율표의 내용들을 보면서 각 원소들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부터 볼까요? 수소는 전자를 하나를 지니고 있고 이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헬륨. 헬륨은 두 개의 전자를 지니고 있고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한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자를 가지게 되는 리튬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생성한 이후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한 8개의 전자가 배치하게 됩니다. 리튬, 그리고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까지 총 안에 있는 두 개의 전자와 합해서 10개의 전자가 두 번째 껍질까지 들어갔어요. 11번째 들어오는 전자는 바깥에 또다시 하나의 전자 껍질을 만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곤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맨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진 이후에는 바깥에 또다시 새로운 전자 껍질을 만들면서 전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칼륨, 칼슘, 스칸디움, 티타늄, 그리고 바나듐, 크로뮴, 마그네슘, 망가네즈, 망간이에요. 그 다음 아이언, 철, 그 다음은 코발트.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전자가 바깥에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연두색 전자들이 안쪽에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세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전자를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함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맨 바깥에 있는 전자는 8개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그 안쪽으로 전자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맨 바깥에 네 번째 껍질에는 5개가 들어갔네요. 6개, 7개, 그 다음 마지막 8개까지, 크립톤까지.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 전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자는 바깥의 전자 껍질을 형성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 안쪽의 빈 공간으로 또다시 전자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맨 바깥쪽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규칙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맨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는 8개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바깥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안쪽에 채워지는 전자들은 스칸디움, 그리고 코베니슘, 란탄족과 악티늄족 같은 이러한 원소들은 바로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그러한 원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를 하면은 1족과 2족, 그리고 13, 14, 15, 16, 17족, 18족 원소들은 맨 바깥에 하나부터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3족부터 12족에 속하는 전자들은 그 전자 껍질의 안쪽으로 이 연두색 및 붉은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들의 전자 모형이 바로 좀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원소들의 전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원소들의 전자 배치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전자 배치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각각의 껍질에는 최대한 품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만 항상 맨 바깥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상 되는 전자는 그 안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쪽에 껍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새로운 껍질을 형성해서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이 전자는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쌓여집니다. 우리는 이걸 쌓음의 원리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는 18개, 네 번째 껍질에는 32개.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는 정해져 있는데 맨 바깥에 노출된 전자 껍질의 경우에 최대 8개까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럼 1쪽부터 18쪽까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같은 족 원소들은 우리는 이걸 동족 원소라고 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다음은 수소는 다르죠. 그리고 3쪽부터 12쪽 원소들은 다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18쪽 원소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요. 18쪽은 매우 안정된 원소들로 혼자 존재해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 모든 18쪽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18쪽 원소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의 수가 0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 교과서 35쪽과 36쪽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해너지 선생님의 목소리로 정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원자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자는 그렇죠. 어떤 입자였잖아요, 입자. 근데 이 원자 번호를 뭐를 따라서 매겼다고 했어요? 양성자수에서 번호를 매겼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결국에 원자라는 건 바로 원자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선생님이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자를 좀 표시해 둘 거고요. 여기에 먼저 원자핵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임의로 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는데 지금 선생님이 2 플러스 아마도 헬륨이겠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거든요. 이 원자핵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양성자와 중성자죠. 자, 그럼 양성자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이 지금 양성자고 아무런 전하를 띄고 있지 않은 것이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원자핵이 돼서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이 원자핵 주변을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을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에 존재한다. 이 부분이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전자 껍질이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즉 전자가 아무데나 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전자 껍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원자핵이 플러스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데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2개를 더하면 0.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자 모형 보면서 어떻게 전자가 전자 껍질에서 배치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배치를 보면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특정한 에너지 준위부터 우리는 KL 이렇게 막 기호를 매기게 하는데요. 첫 번째 궤도에는 2개의 전자까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궤도부터 8개의 전자가 들어가는데요.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첫 번째 수소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양성자수 하나고 전자수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죠. 그죠? 그럼 모형에 나타내 볼게요. 안에 원자핵이 그렇죠.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전자도 하나 가지니까 전자 딱 표현하면 이런 모형이 되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원자가 전자라는 거 있어요. 선생님, 원자가 전자가 뭔가요? 네. 마지막 전자 껍질에, 그죠? 마지막 전자 껍질에 위치한 전자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즉,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죠, 하나. 그죠? 그래서 우리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탄소도 해볼게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양성자수 6개일 거고, 전자수 6개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자 껍질을 그려볼 건데, 전자 배치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총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4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껍질에 4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모형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는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였죠? 4개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나트륨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 그죠? 그러면 그렇죠. 원자번호 11번, 그리고 양성자수 11개, 전자수 11개예요. 자, 그럼 전자 배치 모형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원에 2개, 그 다음 원에 8개면 총 10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 11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원에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 바로 나오네요. 마지막 전자 궤도에 1개 들어가 있으니까요. 원자과 전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원자과 전자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주기성이었어요. 원소가 도대체 원자가 어떠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기적인 성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바로 원자과 전자에서 나오고, 이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인데 그것이 바로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더라 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전자 배치를 선생님이 한번 쭉 나타내 본 거예요. 자, 수소, 그리고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쭉 한번 적어본 거죠. 그리고 한번 봤더니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족, 1족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봤더니 하나네요. 2족의 원자과 전자 봤더니요. 2개예요. 3족의 원자과 전자 봤더니 3개예요. 계속 봤더니 7개까지 됐네요. 선생님, 그런데 1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거 2개 혹은 8개 아닌가요? 왜 0개인가요? 네, 18쪽은요 굉장히 안정한 원자들이에요. 따라서 화학 반응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전자수를 표현하는 건데요. 따라서 18쪽은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 바깥쪽에 있는 것은 8개가 맞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과 전자는 0개다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18쪽의 비활성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가 0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성을 알 수 있는데 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질은 결국에는 원자과 전자에서 나왔고, 이 원자과 전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